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원래 민주당 출신이니까 당선 후에 복당하면 된다 그런 사례들 과거에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애초에 김관희 후보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냥 뭐 당선시켜서 민주당 복당하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원 당규상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이해찬 당대표 시절부터 공천 불복이나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무속 출마하는 경우는 사실은 영구 복당 불가에 가까울 정도로 기율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당대표로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저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전국 선거를 아마 집어삼켰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물어뜯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국 선거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저런 고육지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봐서 민주당 찍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고맙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꼭 실어주시는 차원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예. 당원 당규상 이해찬 또 참 뻐꾸기 정치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친문 이 문빠들은 할 줄 아는 게 남의 둥지에다 알 까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자기 실력으로 돌파를 해야지. 또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원택을 지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미쳤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김관영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김관영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청래와 문조털래유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쥐고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김관영을 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을 어디 갖다 팔아. 정청래 당대표 연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관영을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북 도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왜 거기다가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이해찬 전 총리는 왜 끌고 들어옵니까? 돌아가신 분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팔아먹었으면 됐지. 이제는 이해찬 파리까지 해? 아주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구나. 제가 이러니까 정청래가 여의도에 다이소라 그러는 거예요. 다이소 정의라고 그러잖아. 다이소. 팔 수 있는 거 못 파는 거 빼놓고 다 팔아. 아니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선거를 이길 생각을 해야지. 지가 개판 쳐놓고 결국은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들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당대표 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계속 끊임없이 문조털래유가 서로 짜고 검찰개혁 발목 잡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공격하고 조국하고 합당해가지고 조국 대선 후보 만들겠다고 개 주접을 떨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영입한 김용남을 무슨 배신자 타령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또 입에 올리고 대통령을 또 팔아먹어? 양심도 없는 놈들이지? 진짜 양심 없는 놈들 아닙니까?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보자. 지들이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은 저는 과거에 뭐 친문이었어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걸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저 문조털래유가 합체를 해가지고 깽판을 쳐놓고 이제 와서 또 대통령 팔아요? 웃기고 있네. 그리고
복당이 불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거짓말이에요. 당원당규 어떤 분이 이제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당원당규 개정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영구 복당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경선에 불복을 해가지고 공천 결과에 불복을 해가지고 출마를 하는 이런 경우에 복당이 영구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인제법 때문에 당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어차피 그 출마가 안 돼. 근데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못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더 강화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김관영 후보는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응?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제명을 당한 거잖아요. 제명을 당해서 출당이 된 경우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영구 복당이 불가능한 케이스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 사기를 쳐?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이 조회수로 따지면 수백만 명이죠.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공당의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왜 당원 당규를 가지고 사기를 치냐고.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 달라요.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이 문제는 한번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야 된다.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거는 경선에 불복을 하고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출마를 했을 경우에 영구 복당이 불가능한 것이지 제명을 당한 경우는 없어요. 당원 당규에 아예 명시가 안 돼 있어 이거는. 근데 왜 유권자들한테 사기를 칩니까? 그래서 김관영 후보는 당대표만 바뀌면 복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의 도지사가 되느냐 아니면 무소속 도지사가 되느냐 이거는 좀 향후 도정 운영을 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와 가까울수록 도정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적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향후에 도정 운영에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복당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전북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가짜 뉴스로 거짓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김관영 후보가 이거 걸어야 돼요. 정청래가 선거법 위반했다. 선거법 위반이잖아. 거짓말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뭐 10시에 무슨 뭐 긴급 브리핑 했다고 그러는데 당에서 뭐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방송을 시작해서 못 보긴 했지만은 김관영 후보가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정청래 야 끝나겠는데? 예? 이게 당대표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은 금배지 내려놔야 되고 선거법 위반이니까 금배지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잖아. 100만 원 이상 유죄를 받으면은 금배지 내려놓고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5년 동안 출마 못하고 5년 지나면 이제 나가리지.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릴 텐데 조국도 오늘 뭐 여론조사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데 조국도 걱정할 거 없어요. 조국도 나가리야. 조국도 정치 생명 끝났어요. 어제 토론회 하면서 제가 그걸 확실히 보여줄게. 요것도 김용남 후보가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돼요. 예. 고발 조치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거짓말을 했어요. TV 토론회에서. TV는 아니고 라디오구나. 아무튼 토론회에서 조국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조국도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정청래와 조국이 둘 다 정치 생명 끝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북 판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김관영이 이기는 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 장난질 친 거예요. 그 어떤 게 장난질인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여론조사 털에서 전북 여론조사를 했어요. 요 여론조사 결과 털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그죠? 털에서는 당연히
조국이 이기고 당연히 이원택이 이겨야 되는데 털에서도 김관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김어준이 당황했더라고요. 예, 당황하셨어요? 예,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하고 예.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이겠지 했으나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후보가 앞서 나갑니다. 김관영 후보도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제명돼서 예, 원래 민주당 소속 사람이죠. 예전에 예,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는데 쪽에 잠깐 갔다 왔지만 예.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에서 출당했단 말이죠. 예, 그 돈봉투 사건이 제명됐죠. 그러니까 제명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무소속인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예, 동의를 구했다 뭐 이런 대통령한테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불가피성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예, 이야기했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건 사실 무근이다 하는데 진실공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기 영입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명픽이다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을 밀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본인의 이제 부적절한 제명 처리를 정청래 당대표 탓으로 돌리고 있죠. 정치 대결로 만들고 있는 부적절한 제명이라 하면 제명 잘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명 아니에요? 그렇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말 최고위에서 조심하세요. 선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당 대표가 그 긴급 심야에 그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그 갑작스럽게 된 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이게 무슨 뒤에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타이밍이었는데 여기 또 올라탄 게 그 왜 그 친청 반청 뭐 친청 왜냐하면 이제 이원택 후보가 친청 계열은 많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출판기념회도 왔었고 이제 그런 인식은 좀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원택 후보가 연관된 또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직은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직접적 연관성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것도 좀 먹혀든 것 네. 같고 그리고 반청 친청 혹은 뭐 친청 반명 이런 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구도. 근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구도가 자신한테 유리한 또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일부가 또 이쪽에 올라타기도 하고 저쪽에 올라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혼란합니다. 혼란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예. 이원택 후보가 47.7, 김관영 후보가 42.5로 팽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관영 후보가 유리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다른 당 지지층을 김관영 후보가 흡수하거든요, 많이.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 적어도 6대4 이 정도로 벌려야만 이원택 후보가 이기는 건데 특히 이제 전주가 핵심인데 인구수가 많으니까요. 예. 전주에서 김관영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또 김제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농촌 지역이죠. 농해수산이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할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혼전이다.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물어보면 이원택 후보가 앞서요. 네. 살짝 앞섭니다. 그런데. 오차범위에 대해서. 네, 살짝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이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박빙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고 박빙이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대거 아마 호남 쪽 의원들이 위기감 느끼고 투입될 것 같고 최강 의원도 나설 용의가 있는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자, 박빙이다. 예. 자, 김김님, 네, 감사드립니다. 박빙이래요. 야, 힘들게 산다, 여러분. 6.9% 차이가 나잖아요. 뭐, 오차범위 내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7%가 넘어가야 오차범위 바뀌긴 한데, 6.9%나 7.1%나. 저게 오차범위 냅니까? 응?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오차범위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7% 차이가 나는데 박빙이에요? 그리고 전 한심한 게, 민주당 경선합니까, 지금? 예?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이건, 뭐, 조국혁신당 지지층이건, 다 한타 한 표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원택이 조금 앞서니까 이원택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야, 저걸 지금 여론조사 분석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털에서 7% 차이가 났다라는 건 지금 두 자릿수 가까이 차이가 나왔단 얘기예요. 그죠? 여론조사 털은 털레반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털레반들이 응답을 많이 할 텐데 털레반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관영이
7% 가까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건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끝난 거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호재. 예? 김관영 후보한테 박시영이 천기 누설을 했어. 최강욱이 간대. 예? 김관영 후보는 전생에 나라를 살린 적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최강욱 떠주면은 정청래 뜬 거보다 훨씬 낫죠. 최강욱이 이원택 지지 유세를 한다? 야, 이거는 조국이 와가지고 지지 유세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 김어준도 말을 자르잖아. 예, 그 박시영이 좀 생각이 없어요. 최강욱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복만삼님 11시도 안 돼서 7,000명 넘기기 없기 다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 11시 됐는데 7,000이에요. 오늘이 D-Day인 것 같죠? 복만삼님? 지금 1시간 됐는데 동접이 7,000 나왔어. 조지리 타임도 시작을 안 했는데 오늘 조지리 타임 재밌거든. 오늘은 이거 13,000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동안 제가 추세를 볼 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때 9,050 나온 날도 1시간 했는데 7,000이 나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오늘 복만삼님은. 대기하고 있으세요. 목욕 재개하고. 예, 오늘 복만삼님 염하는 날입니다. 최강욱 제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최강욱 뜨면은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쐐기를 박아주는 진짜 귀인 중에 귀인이 최강욱 아닙니까? 최기인 우리 최강욱이 야 역시 우리 최씨들이 사묵 아닙니까? 사묵? 예, 최강욱, 최한욱, 최욱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시대의 사묵인데 다 큰일들을 하고 있잖아 지금. 정청래를 나락으로 보내는데 최욱이도 큰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를 완전히 골로 보내주고 있고 여기에 최강욱도 김관영 승리를 위해서 전북에 떠주면은 우리 사묵이 진짜 나라 살리네. 예? 삼철보다 사묵이다. 예? 삼철이 나라를 조졌다면 사묵은 나라를 살리는 우리 최기인이 이제 전주에 한번 떠주면은 그냥 한 번에 정리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예. 사묵이 나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욱이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최욱이도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최한욱이라고 있어요. 어둠의 최한욱. 자, 그리고 여론조사. 예,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죠. 예, 이게 이제, 전북 지역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김관영 51.9, 이원택 35.3.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추세를 보면은 여러분, 김관영 후보가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는, 이런 흐름이 형성된 거죠. 아까 여론조사 털에서 7% 차이라면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0% 차이로 보시면 돼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0%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북 지역에서 이 여론조사 나온 거 이것도 좀 튀긴 하죠. 너무 차이가 났으니까 튀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자릿수 가까이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고요. 오늘 자 여론조사가 하나 또 나왔어요. 이원택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원택 46, 김관영 38. 이거 완전 튀죠? 이상하죠, 이 여론조사. 이게 갤럽에서 진행이 됐는데, 예. 갑자기 계속해서 김관영 후보가 격차를 벌이는 여론조사가 나오다가, 오늘 여론조사, 공표, 이제 깜깜이 들어가는 마지막 여론조사에, 김관영이 오히려, 이원택이 오히려 오차범위 가까이, 오차범위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이것만 튄다라는 느낌은 들죠, 그죠? 근데, 예, 이거 김관영 후보 이거 보세요. 김관영 후보 오늘 선거운동 하느냐고 이제 쉬실 때잖아. 제 방송을 꼭 보셔야 돼. 김용남 후보하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김용남 후보하고 우리 김관영 후보는 선거 끝날 때까지 밤 10시가 되면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니면 이제 라이브 볼 시간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그 녹화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한 대목만 들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니까 꼭 보시고 선거운동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김용남 후보한테도 결정적인 거 하나 제가 던져드릴 거예요. 자, 이게 왜 튀었느냐. 자, 제가 오늘 이게 이제 결과는 내일 나와요. 결과가 공개되는 건 내일이어가지고 더 봐야 되는데 희한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여기죠? 예.
갤럽 전북특별자치도 현안 여론조사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이원택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문3 땡땡님께서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다음 후보 중 누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불렀어요. 기호순으로 민주당 이원택,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무소속 김관영. 요거는 이제 기호순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들어갑니다. 즉 없다 내지 모름 응답 거절을 응답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없어 안 찍을래. 그리고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응답하는 유권자들이 있잖아. 그런데 자 8, 9의 경우 8, 9죠? 없다 또는 모름의 경우 8, 9의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누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여론조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모름, 무응답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다시 자 문 5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문 5로 갈 것. 8번과 9번을 응답을 하면 문 5 8번 8, 9의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 이거 좀 특이하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 그냥 여론조사가 후보자들 이름 읽어주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있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8, 9의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두 번 질문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도 되는 거냐고요. 튀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오늘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 친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튀는 거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가고 있습니다 잘. 김관영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정청래 얼굴 미터만 봐도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에 쓰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 튀는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김관영 후보가 점점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김관영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9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